학부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플래시 발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약간 교육 세미나 느낌이 나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어요. 우리 둘 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제가 던져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플래처 교수에 관한 건데 파생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플래처를 나쁜 교육자와 좋은 교육자로 분류하기 이전에 그를 교육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수잖아요. 근데 교수라고 하면 절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일이지만 절반은 본인 연구가 일이거든요. 대학교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건 일단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본다면 보면 이 플래처 교수는 애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도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감상은 뭐냐면 이분은 본인의 커리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퍼 학교도 나는 하나의 이거는 정거장이고 예를 들면 본인의 진짜 목표는 뭐 뉴욕 필하모닉 그건 오케스트라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뭐 어떤 쩌렁쩌렁한 명성이 있는 그런 밴드에 들어가는 게 자신의 목적인 것은 아닐까? 그 관점에서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를 교육자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모는 꿈을 가지면 안 되냐. 조시프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교육자는 꿈을 가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교육자도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더 높은 커리어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 안 되나? 만약에 플래처 교수가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냥 일개 그런 음악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저는 우선 교육자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김새는 대답이 됐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교육자로 보긴 하고 나쁜 선생님이라고 봐요. 교육자이나 나쁜 선생님이다. 근데 굉장히 그 효율적인 선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손 선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일반적 교육 시스템과 엘리트 교육이 좀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일반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안 되는데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을 키우는 곳에서는 이런 경쟁 체제가 서로 합의된다면 가능하죠. 다만 폐륜적인 언사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살쪘다라고 뭐라고 하고 돼지 새끼야 막 하고 뭐 부모의 뭐 바람과 불륜을 막 이야기하면서 들먹이는 이런 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미인하다고 하나요? 이런 비열한 거는 이거는 뭐 교육이고 나발이고 일단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고 인간 실격이다. 일단.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 인성의 흠결 말고 결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극한으로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그거는 교육자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약간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선생님이 욕했던 게 그걸 돈 내고 듣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합의되어 있는 과정 아니냐. 물론 욕했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교육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교육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트 교육을 얘기하신 그 구분법이 상당히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합의된 관계에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그쵸. 손준 선생님은 욕하고 그런 거는 학생들이 알고도 잘 가르치는 걸 아니까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합의가 예를 들어서 플래처 교수가 패드립까지 날리는 줄은 모르고 그냥 간 걸 수도 있기는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저도 분명히 나쁜 교육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랑 요번에 봤을 때랑 좀 관점이 많이 바뀐 게 그런 지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플래처 교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봤을 때보다는. 이게 왜냐면 이게 10년의 시간에 동안 뭐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겠고 저희만 하더라도 되게 좀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 선생님들을 많이 그렇죠. 처음 맞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세대라서 아마 그 끝자락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저도 마냥 비판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천재 혹은 위대한 어떤 발자취를 위해서는 강한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마냥 틀렸다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런스 플래처의 방식을 지지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제가
지지하지 못하는 건 어떤 패륜적 언사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 네,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너무 거세가는 게 과연 맞나? 이 생각은 들어요. 야,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저도 좀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런스 플래처라는 사람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그 문제는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이런 거에 아주 본질적인 이 정서에는 네. 이제 이 사람은 동일시라는 감정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밴드고 내 밴드는 오직 나랑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 같은 그쵸. 거죠. 예. 너희는 나의 어떤 소유야.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밴드랑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꿔보라면 엄청난 열정 아닌가요? 엄청난 열정이죠. 그죠?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교육과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과? 왜냐면 우리 뭐 학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게 대부분 학부모인데 그쵸. 교육을 받는 주체 이 피교육자들은 학생들인데 혹은 내 자식들인데 네. 아이들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 열정이 여기에 투사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네. 그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사실은 조연이어야 하는 자가 주연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게 비롯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영화에서처럼 누군가가 막 죽고 자살하고 네네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반작용이 너무 강한 거죠. 요 동일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지는 교육 문제를 네. 해결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 보기 전에 제가 원더라는 영화를 봤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이런 뭐 대사가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네. 친절해라.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을까 생각해보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만 친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절을 하라의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너 친절해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겨운 싸움을 한 사람은 뭘로 판단하냐? 타인이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 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걸 판단할 대상은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만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겹게 했는지. 네. 그러면 내 삶이 치열했는가, 힘겨운 싸움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걸 좀 확장해서 우리는 네.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친절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원더 이야기를 했냐면 네. 결과물이랑 과정이랑 그 쉽게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이 두 가치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놓치지 않으려면 사실 조금 좀 역순으로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더처럼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좀 친절해지고 네. 나의 노력이 곧 결과와 동일시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해 나갈 때 우리가 사실 이 교육적인 어떤 과정도 좀 쟁취하고 네. 다만 나에 대한 채찍질은 리플렉시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사실 채찍질 없는 교육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즐기지 말라고. 맞아. 저는 요것과 좀 교육은 맞네요. 교육은 명백히 인내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기 싫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해보고 그 반복해보고 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근데 이 인내를 하는 과정이 비열한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규칙을 준수해 줘야 되지만 네. 그리고 분명히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건 자기 수양이든 인내든 간에 고통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렇죠. 교육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저는 그건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요것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교육자로 보이지만 그 미스터 V 네. 베르나르도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다에서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루비한테 자꾸 약속 시간을 늦어요. 네, 그건 루비의 사정이잖아요. 네. 근데 1분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늦지 말라. 아니, 미스터 V가 되게 엄격한 선생님이에요. 엄격한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1분 늦는다는 건 어쨌든 그냥 늦는다는 건 나라는 사람과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런 아주 명대사를 합니다. 네. 내 시간을 낭비하면 난 너랑 계속할 수 없어. 이게 뭐냐면 네가 가족들이랑 어떤 어려움인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알 바냐.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고 넌 네 인생이 있는 거야. 그래. 근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원칙을 합의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 엄격한 합의가 네. 사실 출발하면 네. 거기서 테런스 플래처 같은 언행은 필요하지 않지만 네.
테런스 플래처 같이 열정적인 교육을 하는 것까지도 맞아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로 봅니다. 그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러니까, 길게 오늘 제가 연설을 하는데 근데 미스터 V가 테런스 플래처가 하려고 했었던 방향의 온화한 버전이자 충분히 엄격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좋은 자리에서 그 가을 그 음악회 끝나고 나서 저기 루비야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너를 버클리에 보내지 않는 건 굉장히 끔찍한 실수를 하고 계신 거야 라고 본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V가 지 딸도 아닌데 막 루비를 업어가서 무조건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가서 물어봐도 루비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버클리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물어봐도 자신의 주관을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이 합의가 안 되면 난 너랑은 못 가. 들어오지 마. 나의 명상을 방해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처 교수의 그 스탠스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의 방식까지 전부 다 끌어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어떻게 뭐 어떤 거는 뭐 걸러서 어떻게 하고 물론 그 모든 게 다 플래처 교수고 그 모든 게 다 미스터 V이긴 하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은 수락하고 어떤 것은 기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점은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다만 생각을. 그 원우 씨랑 저랑 아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테런스 플래처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테런스 플래처의 가치가 모두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질러지고 이렇게 좀 불분명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한쪽으로 자꾸 주장하면. 근데 저는 교육과 인내, 어떤 훈련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교육 방침은 저는 그거야말로 거짓말을 교육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방식을 세련되게 그 교육적으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알려줘야 하지만 명백한 진실은 얘기해야죠. 고통의 직면해야 한다. 맞습니다. 학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마치 군대가 전쟁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플래처를 좋은 교육자를 볼 수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자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앤드류 네이먼은 좋은 학생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앤드류 네이먼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건 앤드류 네이먼은 어쨌든 드럼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명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당히 일반인 수준보다는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재능이 있는 친구.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앤드류가 팀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방식을 보면 별로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상당히 경쟁적이고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서로들 보면은 그 쉐이퍼 학교의 학생들끼리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협력적인 관계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앤드류 네이먼의 그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 친척들끼리 같이 밥 먹는 장면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도 앤드류가 그렇게 좋은 온화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뾰족뾰족해져 있는 뭐 그 사촌 정도 되는 그 친척들 또래 친척들의 그런 업적을 되게 좀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니콜에게 하는 그 이별 통보의 장면도 보면 나는 좀 다른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너랑은 좀 달라. 약간 이런 톤이에요. 이게 하고 있는 잘난 척하고 있고 말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관계가 잘 풀어나가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이 드럼에만 돼 있는 거죠. 이게 좋게 보면 이것도 열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앤드류 네이먼과 플래처는 되게 닮은 사람인 게 아닐까? 유사한 사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의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화합의 장면, 되게 아슬아슬한 화합인데 뭔가 공명을 이룬 듯한 이 장면이 그렇게 설명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류 네이먼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은 학생이냐 나쁜 선생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다소 불편합니다만 그렇지만 원우 씨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아서 답을 해보면 저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학생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목표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뾰족뾰족하고 잘못되는 부분은 인간이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좌충우돌 하는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학생의 때 그렇게 전심 진력하고 질주해보는 경험이 그 사람을 다른 부분에서 그 모난 부분을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저는 인생은 길기 때문에 있다라고 봅니다. 한 인간을 그때그때마다 평가한다면 제가 그때 그 앤드류 네이먼의 친구로 있다면 저는 아마 그를 욕했겠죠. 쓰레기 같은 놈, 네. 잘난 척하는 지잘난 맛에 사는 놈 이라고 저는 아마 네. 배척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점의 순간에서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한 인간을 바라보고 영화에서 바라볼 때는 이 친구를 좋은 학생이냐, 네. 좋은 씨앗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자극받았던 건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테런스 플래처는 끝까지 그 천재 한 명을 찾은 거거든요. 네. 사실 그들이 나중에 공조를 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인성이 파탄자일지라도 네. 학생이 선생을 패려고 하고 선생은 학생의 뒤통수를 치려고 할지라도 둘 다 미쳐 있는 거예요. 네.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 하나를 위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앤드류 네이먼 같은 열정은 그 열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관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제가 열정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열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저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앤드류 네이먼은 많은 흠결이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좋은 인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앤드류 네이먼이 가지고 있는 재능, 네. 그다음에 플래처가 갖고 있는 열정, 네.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네. 그 기세, 네. 그 에너지, 네. 이게 하나의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재능이에요. 재능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재능이라면 그럼 그 재능이라는 건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교육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게 열정이 교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다면 애초에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는 많이들 하는 말들이 노력도 재능이라는 거잖아요. 네.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에이 나는 노력의 재능이 없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막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재능의 영역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저는 네. 앤드류 네이먼이나 테런스 플래처만큼의 열정이 되는 거는 재능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재능이 아니어도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100점이 될 수는 없지만 맞아. 70점은 교육을 통해서 열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네.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그대로거든요. 아니 100점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모든 사람이 다 플래처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그래도 그게 설령 나의 재능 없음을 확인하는 어떤 실패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한번 내가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뭔가에 매진해보고 목표를 가져보고 실패해보고 쓰러져보고 인내해보는 그 과정을, 적어도 그게 덕목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all or nothing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재능이다 아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건 열정이나 노력도 재능이니까 어차피 없는 거야.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마라는 네. 거거든요. 이건 냉소주의예요, 사회가. 그렇죠. 이 사회가 냉소주의로 흐르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세상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중산층이란 말이 왜 있고 일반적으로 평민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살 수 있고 수능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일반적인 평균치거든요. 그 평균치는 대단한 재능적 노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요거를 열정과 대단한 그 열심을 자꾸 폄하하고 네. 혹은 저쪽 먼 나라 이야기처럼 구분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듣기 좋은 말이 결국 사회를 점점 소극적으로 만들고 사회 발전을 저해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 다다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축소하는 거거든요. 축소지향적인 건데 그게 냉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조롱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냉소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봐요. 조롱을 해서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냉소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를 가르치는 거는 진짜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저도 이제 꼰대가 되고 라떼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세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냉소주의가 점점 우리 후배 세대한테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우려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교육 문제로 귀결을 짓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앤드류 네이먼이 저도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학생의 그 길을 따라간 것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래처의 교육관의 문제 때문에 좀 약간 같이 함정에 빠져들어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 전두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좋은 시민이 좋은 인간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게 좋은 시민이잖아. 그게 좋은 국민이잖아. 하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시대의 반역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친일파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이완용이 그 시대에는 엘리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순응하고 타협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불의의 시대였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통행이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롱텀으로 보면 시대의 역방향으로 그렇죠. 역주행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경우가 되는데 학교 안에서는 요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교육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니네들이 어디로 달려가는 방향이 정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교육자들의 역할인데 지금 플래처가 설정해놓은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네이머는 정말로 그냥 되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앤데 점점 더 이렇게 좀 뭔가 자기 파괴적으로 되고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좀 이런 플래처식의 이런 사고방식에도 좀 전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니콜한테 말하는 걸 보면.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뻔하고 지루한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래처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은 원래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참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고단하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를 그래도 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그래도 그 사회가 어떻게든 굴러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선생도 교육자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세상을 다 알겠어요. 그쵸.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누가 감히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시류의 그쵸.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 고리타분한 명제가 사실 맞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시대를 점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느 한 과목에 혹은 어느 한 분야에 편중돼 있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거기서 아주 대단한 재능을 발휘한 친구들은 물론 조기교육 해야죠. 뭐 이어령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한예종 만들 때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딘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이런 재능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소통하라고 준 거라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 한예종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내각을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전문적이고 기능적이고 혹은 뭐 특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또 조금 우리나라에서 구축은 돼야 되지만 기본적인 정서나 윤리나 이런 교육들은 사실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늘 그렇듯이 저희는 하게 됩니다. 플래처 교수가 한 얘기 중에서 그게 뭐 태도와 언행을 다 부정하더라도 저는 이 말은 솔직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고 해로운 말이 뭔 줄 알아? 굿잡이야. 그만하면 잘했어. 그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묘하게 남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어쩌면 그냥 굿잡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인생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지 또한 그 열정 또한 박수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단 이야기는 위플래시 이 정도로 발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많이 떠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어떤 위대한 한 걸음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발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0년 전 이야기로 다시 또 시간여행 떠나보는 시간 가지면서 9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